자, 그러면 내란 특검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은 매 순간 다 투정이야. 와, 진짜 대단합니다. 자, 토요일 오전 10시 출석할 때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그냥 차단해 버렸습니다. 만차가 너가 들어올 자리 없다 이놈아. 만차. 너는 못 들어오지롱.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잘했어 저거. 그러자 네. 윤석열은 요 만찬지는 모르고 윤석이 집에서 5분밖에 안 걸리더만. 진짜 딱 5분 걸리더라고. 근데 거의 카퍼레이드로 하고 왔더라고 또. 막 손 흔들면서. 근데 만차 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모습이 네.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출석하는 윤석열 함께 보시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시나요? 막아놨잖아. 안 내려줬잖아. 막아놨잖아. 이번에도 진실공방 행사하실 건가요? 아 답변이라도 하지 좀. 만차던데요? 아, 기자가 조금 한번 긁은 거야 내가 볼 때는. 맞아. 막아놓은 건데.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약 1시간 가량 경찰인 박창환 수사과장에게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전에. 오전에. 1시간 한 정도 시간. 받았어. 네.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아, 밥을. 예, 점심 먹었어요. 네. 점심을 먹으면서 완전히 뭐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투정이 막 하늘을 찌를 정도의 투정을 부립니다. 자, 조사를 못 받겠다고 투정 부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오후에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오전에 윤석열을 조사했던 박창환 총경이 윤석열 체포 지휘를 했었고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 불법이라고 고발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조사를 받겠냐? 조사관을 경찰 말고 검사로 바꿔줘라. 아이고. 아니, 지들이 무슨 고발하면은 다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자 특검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해버립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네가 얘기한 박창환 총경 윤석열 체포 지휘한 바도 없고 윤석열 변호인 너네 허위 사실로 특검 조사 방해하고 있으니까 너네에 대한 수사 착수도 검토해야겠다. 이놈들 너네 뭐야 이놈의 자식들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와. 그리고 윤석열 너 계속 조사실 입장 안 한다? 긴급 체포해버릴 수도 있다. 잘한다. 할 수 있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단호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고집을 꺾지 않고 네. 대기실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팀이 특단의 대책으로 아까 얘기한 거 다 지켰어요.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 3명을 파견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변호인들 수사할 경찰 수사방해. 파견 요청을 해 실제로. 3명을. 그런데도 나 진짜 한다. 진짜 나 하는 거 진짜 보여주는 한다. 거야. 그리고 그래도 꼼짝 못하니까 끌어낼 수는 없거든. 네.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은 증거인멸 뭐 지시, 그 체포 방해 지시한 거 요건 수사 내 다음에 한다 하면서 다음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윤석열 체포 방해 비화폰 삭제 요거는 이제 뭐 중단하고 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오. 조사를 이제 시작을 네, 합니다. 국무회의. 예, 그 조사는 이제 검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김정국, 조재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조사를 4시 45분에 재개를 합니다. 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사 출신의 입장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것은 고발을 이 출석하기 이틀 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틀 전에 바로 고발해놓고는 본인들이 고발한 사람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조사를 하는 사람을
조사 받는 사람이 고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조사를 받아 보니까 이게 조사를 할 때는 그냥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 이렇게 들이대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때 입장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자기가 조사를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네.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결국 구속영장으로 가는 분위기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거 무조건 구속영장으로 이건 그냥, 가는구나. 내가 이거 이제 오. 소위 말로 뭐 이게 나를 담그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간을 끄는 것밖에는 더 방법이 없는 거죠. 구속 안 당하는 게 최고의 목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사가 완결되는 순간 바로 영장을 칠 거라고 예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때를 썼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지른 죄가 8만 대장경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해요. 체포 방해한 거니까 체포 방해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한 게 너무 증거가 명징하고 이거는 딱 떨어지면 그냥 바로 영장 칠 수 있는. 나머지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좀 뭐 내란 뭐 외환 유치 이런 네네. 거 하려면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체포 방해를 위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증거인멸 너무 똑 떨어져. 똑 떨어져. 너무 똑 떨어져요. 그리고 또 조사 받아 보니까 야 이거는 빼박이다. 내가 곧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그 무인을 안 찍었다는 거거든요. 네. 조서에다가 네. 무인을 보통 찍어야 완결되잖아요. 네, 이름을 서명을 안 했다는 서명을 거죠? 하고 네. 무인까지 찍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안 하면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네. 실질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할 때는 그 서류들이 다 붙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 담당 판사가 한번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뭐 완전히 증거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가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거짓말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그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시킬 수 있게 다른 증거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인을 서명을 하나 안 하는 그건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아니 그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한 게 경찰을 무시해서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런 거 많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네. 그것도 깔려 그것도 있을 있어요. 거예요. 그것도 깔려 있어? 그것도 있어. 신기적으로 있는데 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특검에서 그게 틀어지니까 체포영장 방해가 틀어지니까 다음으로 낸 게 국무회의 의결 절차 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똑 떨어져. 이것도 똑 네. 떨어질 뿐더러 이것도 윤석열이 기존에 조사 안 받았던 내용이고 네.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구속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면 세 번째 준비하고 하겠다는 게 외환유치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저는 조수석 특검이 얘 일단 집어넣겠다고 작정을 한 네.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출석해서 조사 받아보니까 뭐야 이거 다 지금 바로 집어넣겠다는 거네. 이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증거들이 다 갖춰졌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럼 나도 이게 큰일 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 끝나고 나서 계엄 국무회의 외환부터 조사 시작했다라고 보면 하는데 네. 오늘자 중앙일보 보면 계엄 국무회의록 조작 의혹 내란 특검 강의구 소환. 네. 강의구가 그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소환 여기 소환 조사했어. 오늘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강의구. 그러니까 이것도 똑 떨어져 다음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계엄 국무회의 요것도 강의구까지 소환 조사하고 나면 또 무슨 뭐 거부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오늘 굉장히 재밌었다. 저는 오늘 본 뉴스 중에 강의구 소환 조사. 네, 원래는 동시에 이제 원래 윤석열도 오늘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구하고 동시에 수안에서 강의군 강의들을 조사하고 윤석열대로 조사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7월 1일에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거 빠르네, 아닙니까? 빨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네. 동시에 쫙쫙쫙 불러서 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번 내란 특검의 특징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김영현 전 장관 좋은데요. 기소하는 거라든가 영장 이재명 내란 특검 둘 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이 강의구를 잘 봐야 되는데 강의구가 이제 부속실장 하면서 이 검찰 수사관 때부터 한 20년 정도 윤석열 씨랑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검에 있다가 대검 총장할 때 있다가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윤재순하고 강의구, 네. 복두규 이런 네, 사람들을 맞습니다. 다 대통령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네. 당일날 강의구가
전화를 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당사자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로 최해병 건 여기도 사실은 참고인 내진 피의자예요. 강희구가 그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랑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에서도 이 사람은 소환돼서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 딱딱 떨어져 지금. 강혜구는 오늘 소환한 거고요. 특검이 밝힌 바로는 당시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은 이미 비공개로 다 조사를 조사했어요. 했다는 그렇습니다. 다 끝내놓은 거예요 지금. 핵심은 저는 송미령 장관이라고 봅니다. 송미령 장관님 더 많이 불어주세요. 네. 진실을 말해주세요. 송미령. 네. 근데 강희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마치 회의로 만든. 40분 동안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해놓고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강희구도 아주 그 혐의가 무겁습니다. 그러네. 네. 제가 그 정무위원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그 국무회의 회의록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첫 회의 장소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국무위원 대기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래놓고 한 40분 했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장소를 바꿀 수는 없어서 말하자면 송미령 장관 얘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그 이제 나간다 하고 쓰고 나갔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가는데 그런 비상계엄령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러 나가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기 시간 포함해서 한 40분 있고 대통령은 들어와서 한 1, 2분 정도 와서 그냥 거의 일방 통보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국무위원회 회의를 했다라고 조작해서 네. 근데 대기실은 조작을 못 그 회의 장소는 조작을 못 했더라고. 국무위원 대기실 회의실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가 강희구다. 강희구. 내란 강희구. 방조예요. 네, 아주 그런 방법이 아주 잘 맞습니다. 불렀어.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란 특검이. 네. CCTV도 경찰이 그거 확보한 게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것도 재밌겠네. 아.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윤석열은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열람하고 일요일 오전 약 1시경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우. 와, 윤석열 얼굴 보면요. 네. 제대로 썩어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맞아, 진짜 맞아. 제대로 썩어. 그 전하고 달라. 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가 봐. 얼굴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받은 겁니다. 맞아요. 제대로 이거 조사받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 있는 윤석열의 귀가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실과 피의자가 조사다 선택할 수 있는 저게 아주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조사 수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봐봐. 자, 여기서 물가를 봐야 되는 거죠. 썩어 있어. 아, 썩어 있어. 아 그러네 표정이. 어. 야. 입가가 삐죽이 올라가고 이거 있잖아요. 완전 썩은 네, 거예요. 완전 썩었어요. 어. 그러네. 그 마지막에 또 그 기자가 뭐 검사할 때 조사자 바꿔달라면 바꿔줬어. 바로 그렇게 한 거지. 너 같으면 긴급 체포했잖아. 이렇게 또 한 번 매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럴 상태, 것 같아요.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구치소에 구속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경우에 또 들어갈 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군대 뭐 다시 가는 꿈꾸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그런데 네. 구치소를 지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 진짜 구속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지금 사색이. 저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지금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 상태일 겁니다. 그런 것이 저 얼굴에 전 드러났다고 그 보죠.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게 사실은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논문 보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을 때 가장 불안한 심리 상태를 네. 보여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매맞기 전 단계구나. 일단 예. 앞으로 맞을 게 너무 매맞기 전 단계가 아니라 1차 맞았어. 근데 앞으로 2차, 3차 맞을 일이 너무 분명하고 그 다음엔 더 세진다라는 게 확실한 상태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두렵지. 저렇게. 그리고 그날 밤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그 퇴원하신 분과 오랜만에 한 집에서 네. 저 심리 상태로 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불안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게다가 벌어질까. 또 김건희 사진까지 찍혔잖아요. 네, 왔다 갔다 사진 걸어다니는 공개됐잖아.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요 네.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너무 이제 조사가 부족해서 6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다시 출석하라고 얘기했어. 네. 이제 그러자 윤석열은 아유 나 좀 살자. 숨 좀 쉬자. 7월 3일 이후로 좀 불러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 7월 3일에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야. 7월 3일 이후에 좀 불러달라 했어요. 네. 그러자 이제 내란 특검팀이 아유 그래 그럼 7월 1일 7월 1일 오전 9시에 나와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쪽은 나오라고 그러고 한쪽은 안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 3일 이후로 그냥 계속 조정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계속 떼쓰고 네. 특검은 계속 일일 나오라 날 그러고. 특검에서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죠. 조사 일정은 합의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겁니다. 음. 네, 협의를 들을 마쳤으니까 지정된 날짜에 나와라. 안 그러면 다음 절차 넘어간다.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날 다 보통 하루에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환도 어렵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끝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면은 바로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 하더라도 뭐 1시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오전 9시 너무 심하고 그럼 오후 2시쯤 다시 오세요. 이렇게 보통 그 다음 날로 지정을 합니다. 아 다음 날로 해요. 원래는 왜냐하면 계속 수사를 빡빡 이어가고 그다음에 영장을 이제 청구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28일 날 29일 새벽 1시에 나온 다음에 네. 오늘 나오라고 한 건 사실 하루라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 충분히 준 건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전에 나오라고 계속 6월 30일로 주장을 하면 이게 나중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저쪽에 7월 3일 이후에 나오라고 하는데 아니야 무조건 6월 30일에 나와 이렇게 했으면 법원에서 아니 7월 3일이라고 자꾸 하니까 좀 조정이라도 해보지 자꾸 고집만 피워 이럴까봐 저는 하루 정도 뒤로 좋아 그럼 우리도 양보한다 7월 1일날 그럼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영장이 체포영장이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도 야 7월 1일까지 양보해 줬는데 이걸 안 나와 이러고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속보로 들은 것은 윤석열 측에서 지금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특검에 그런 속보가 뜨던데 그거는 아마도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7월 1일 날 못 나가게 된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의견서일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네네네. 내가 분명히 7월 3일에 나갈 수 있는데 자꾸 특검이 7월 1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우리를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3일에 꼭 나갈게요. 이렇게 의견서를 아마 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받을 때 토요일 날 조사 받을 때 자기가 조사자를 거부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을 거예요. 왜 거부했는지. 내가 지금 무도하게 한 게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의견서에 전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특검에서 양보하지 않을 거고 그래도 7월 1일 날 나와라 이렇게 할 거고 아마 7월 1일 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바로 체포 가니까. 할 기세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은 7월 1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긴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예, 내일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제로 특검팀에서도 그 기자들이 만약에 7월 1일 안 나오면 체포영장 고려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네.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나오는 거면은 형사소송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 지금 특검은요 굉장히 일관돼요. 여차하면 체포하겠다는 거야. 계속 그 입장을 내고 있어요. 계속. 그 체포영장 나오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빌드업을 하고가 있는 과정입니다. 빌드업의 과정이 7월 1일로 연기해 준 것도. 아니 혹시 윤석열 측에서 직위원 재판부에 우리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을 게 날마다 법원으로 불러있을 거예요. 차라리 혹시 그러니까 재판 가야 된다고?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그래 그게 나올 수도 그게 있겠네. 낫지. 아니 그리고 빨리 들어가는 게 나아. 맞아. 7월 1일 날도 서울 고법 주차장은 만차. 만차입니다. 7월 1일도 네. 만차. 아 근데 민원인들 불편하게 자꾸 왜 빨리빨리 가지 이거 진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건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소환 당일에 갑자기 우울증으로 입원했죠. 16일. 예. 그러다 이제 27일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습니다. 11일 만이죠. 예. 네. 그런데
그 장면을 고양이 뉴스가 참 고약해. 아 고약해. 아니 그걸 언제 나올지를 어떻게 알고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찍었어 고양이 뉴스는 진짜 고약한 고양이 뉴스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김건희를 포착을 했는데 네. 근데 김건희는 또 카메라 찍고 있으면 끝까지 좀 휠체어에 앉아있지 힘찬 발길질이 발통이 나버렸어 힘찬 아유. 발길질 근데 이제 이 장면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아산병원 의사가 배웅을 해. 야 그런 일이 있나 싶어요. 자 일단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 저 의사가 배웅하고 네. 자 윤석열이 밀고요. 저 깔맞춤 하고 있죠. 마스크까지. 마스크 깔맞춤. 의사가 배웅 나왔고요. 네. 자 오른쪽 보면은 김건희 있죠. 네. 아유 발길질. 영차. 아유 이발 저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네. 발의 근력은 뭐 최소한 저보다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아유, 쇼를 해도 네. 옷은 왜 저래? 그러니까 왜 셔츠가 저렇게 튀어나왔냐고. 그렇습니다. 아유. 뭐 근데 뭐 발길질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무색하게 더 팩트 김건희가 퇴원 이후에 집에서 과일을 먹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었어. 더 팩트는 또 뭐야? 자 왼쪽은 이제 편안하게 과일을 먹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서 있는 김건희입니다. 네. 서 있습니다. 그렇지. 오른쪽 사진 보면 이렇게 서 있고. 저 사이에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윤석열이 와서 옆에 앉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순서상 그래요. 네. 부부 금슬까지 팩트 체크하지 아니 마세요. 그게 아니라 김건희가 안쪽에 앉아 있었고 윤석열이 바깥쪽으로 와서 앉으니까 김건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 열흘이 넘은 시간 떨어져 있다가 하필이면 얼굴이 제일 썩은 바로 그날에 같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셔가지고 이틀밤 보내셨나 벌써.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매우 궁금해요. 뭐 걱정되고. 금슬까지는 팩트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저 휠체어는 진짜 사람들 그냥 기만하는 게 너무 그럼. 도를 지나쳐 정말. 예, 돈 넘었죠. 예. 그나마 있던 동정. 야, 그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사람 중에 사실 휠체어에 실려 나온 사람이 꽤 됐었어요. 그동안 재벌이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저게 거짓이고 저 보니까 더 팩트나 이런 거 보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매우 보이는데. 높아 보이죠. 예, 그러면 의원님 그 재벌회장들 휠체어 타는 것도 유행 지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네. 10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아프셨어. 아니, 너무 그나- 일찍 입원하셨어. 아니, 그나마 휠체어랑 좀 이렇게 연관되는 병명을 우리에게 얘기했으면 그나마도 뭐 수긍할지 그렇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의 휠체어는 웬 말입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아니, 그리고 두 가지를 우울증의 얘기하셨죠? 휠체어.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병원 퇴원할 때 휠체어 타고 나오면 아산병원 뭐가 되는 병원이 거야? 이상한 거예요. 야, 근데 의사가 마중 나온 것도 의사 마중. 진짜 그게 배웅, 이상하더라고. 예. 배웅. 아 배웅. 배웅. 예. 저 배웅 관련해 가지고는 또 뒷골목 전문가가 또 오늘 아, 그래요? 매불쇼 출연해서 아, 자세하게 그래요? 또 오늘 브리핑합니다. 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